소띠 여러분, 2026년 여러분 통장에 드디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민해져서 그 돈을 버는 과정에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소띠에게 얼어붙은 땅이 마침내 녹아내리는 해입니다. 그동안 꽁꽁 얼어있던 여러분의 운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땅이 녹을 때 진흙탕이 생기듯 운의 흐름도 초반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2026년 소띠가 겪게 될 위기를 어떻게 압도적 수익으로 바꿀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예민한 촉이 어떻게 돈 냄새를 맡는 강력한 무기가 될지 아주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총운. 먼저 큰 그림부터 볼게요. 소띠의 축토는 꽁꽁 얼어붙은 겨울의 땅입니다. 여기에 2026년 병오년에 뜨거운 태양이 뜹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해동, 그러니까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동안 정체되었던 일들이 풀리고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몇 년간 뿌려놓은 씨앗들이 2026년에 싹을 틔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열기가 너무 갑작스럽거든요. 심리적으로는 예민함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어요. 명리학에서는 이를 귀문관살이라 하여 신들린 듯한 집중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못 보던 문제점이 보이고 남들이 놓치는 기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2026년은 감정 조절이 관건이에요. 예민함을 의심했으면 사람을 잃고 분석했으면 시장의 흐름을 읽는 천재가 됩니다. 뭔가 찜찜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위기에서 구하고 기회를 잡게 해줄 겁니다. 재물운과 사업운. 소띠에게 2026년 재물운은 문서의 가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과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속을 챙기는 해예요. 직장인 분들은 승진보다는 실권을 잡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자리보다 실질적인 예산을 집행하거나 핵심 정보를 다루는 부서로 이동할 운이 강해요. 직급은 안 올라가는데 하는 일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거죠. 나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몸값이 오르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팀장 승진은 안 됐는데 중요한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가 되거나 회사의 핵심 데이터를 다루는 포지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입니다.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업가 분들은 그동안 투자만 했던 곳에서 드디어 수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임대업, 지식재산권 등 기다림이 필요한 분야에서 큰 결실을 봅니다. 3년 전에 투자했던 건물에서 드디어 임대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거나 몇 년간 개발했던 특허나 콘텐츠가 수익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은 새로운 사업 확장보다 기존의 것을 시스템화해서 수익 구조를 고착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걸 버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걸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집중하세요. 직원 매뉴얼을 만들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정리하거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훨씬 큰 돈을 만들어냅니다. 투자 쪽에서는 감에 의존하는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소띠 특유의 꼼꼼함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세요. 2026년은 남들이 놓치는 세밀한 틈새 시장에서 큰 재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은 원진살의 영향으로 동업자와의 금전적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모든 거래는 반드시 서류로 남기세요. 카톡으로라도 확인을 주고받고 중요한 건 계약서를 쓰세요. 인간관계와 애정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2026년 소띠의 인간관계는 솔직히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원진살의 작용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인데 왠지 미워 보이고 가까운 친구인데 자꾸 단점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기운이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심리적 마찰이에요. 상대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예민해진 겁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는 귀엽게 느껴지던 배우자의 습관이 갑자기 짜증나게 느껴지거나 친구의 농담이 비웃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이럴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한 박자 쉬고 내가 지금 예민해져서 그런 건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커플이나 기혼자분들은 배우자와의 자존심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지 말고 내가 지금 운의 영향으로 예민해졌구나 라고 스스로를 먼저 다독여 주세요. 말다툼이 시작될 것 같으면 그냥 방에 들어가거나 산책을 나가세요. 그 순간에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한두 시간 지나면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나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2026년은 나에게 독이 되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마세요. 더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실전 개운법. 자, 그럼 이 예민한 시기를 어떻게 넘기고 복을 불러올까요? 3가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햇빛을 쬐며 걸으세요. 축토의 차가움을 녹여주는 병화, 그러니까 태양의 기운을 직접 몸으로 받으셔야 해요. 점심시간 20분의 산책이 여러분의 우울감을 없애고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낼 겁니다. 실내에만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돌고 돌아요.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둘째는 메모가 액땜입니다. 귀문관살의 예민함을 기록으로 분산시키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종이에 적고 찢어버리거나 반대로 번뜩이는 영감을 기록하세요. 기록된 예민함은 지혜가 됩니다.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면 그게 계속 맴돌면서 커져요. 그런데 글로 쓰면 객관화가 됩니다. 노트 한 권을 들고 다니면서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바로 적으세요. 나중에 읽어보면 별것 아닌 일에 화났던 게 많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셋째는 황토색이나 따뜻한 아이보리색을 활용하세요. 불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흙의 기운을 보강하는 색상이 길합니다. 집안에 따뜻한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아주 좋은 개운법이에요. 소띠 여러분,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놀 때 버텨온 당신의 시간을 하늘이 모를 리 없습니다. 2026년은 그 인내에 대한 영수증을 청구하는 해예요. 잠시 찾아오는 마음의 소란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그 땅 위에서 이제 막 화려한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민해지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의 감각이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감각을 사람에게 쓰지 말고 기회를 찾는 데 쓰세요. 그럼 2026년은 여러분에게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감동적인 해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2026년에 작은 위로와 명확한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 영상은 저장했다가 두고 보시길 추천합니다. 소띠 여러분의 빛나는 2026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